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두 번째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죄송합니다.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는 왜 중국에 대해서 문제를 삼냐면요. 북미의 언론 장악에 돈을 쏟아 부었다고 그래요. 중국이. 예, 그래서 연 1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마무시한 돈을 왜 언론 장악에 투입을 할까? 그것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중을 뇌를 혼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언론 장악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고립시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한국에서도 몇몇 안 되는 그 소위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그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는 그 힘들이 바로 김무성, 홍석현, 박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다 호남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호남 좌파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지금 이준석, 나경원 이런 국민의힘을 밀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원래 그 로고를 보면 알잖아요. 이것은 세이턴, 사탄 세력의 그런 로고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로고를 하필이면 만들었을까?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라는 것 안에는 사탄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빛의 세력이 있고 흑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무성이라는 사람은 그 오래된 그 한나라당 뭐 이 시절부터 굉장히 한국의 보수세라고 하는 그 세력을 좌우하고 있는 사람이고 박근혜를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만드는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그 버스를 돌려라 이거 아시는 분도 아시죠? 그 전자식으로 부정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버스를 돌려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 이준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준석인데 이준석은 친중적인 데도 있고 뭐 하버드대 출신이 좀 그렇죠. 그래서 세계 통제화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이. 그래서 그 노무현 문재인까지 이어지는 세력과도 친한 것이 이준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스컴 장악이 무서운 것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서는 당원이 선출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야 되는데도 그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막 국민의힘을 키우더니 이준석과 나경원을 동시에 키워주더라고요. 근데 이 지지율 조사 자체가 100명 중에 4명 정도 답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누구를 선정해서 그 전화 인터뷰를 하든지 지지율 조사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샘플링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 이준석이 나와서 뭐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 그래가지고 그 반페미니즘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워낙 그 한국의 페미니즘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먹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준석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나경원도. 그래서 일부러 그런 스피치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대중적으로 인식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박근혜의 그 구속에서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민의힘을 키워준 것도 그렇고, 이준석과 나경원을 키워준 것도 그렇고, 이것은 윤석열과 연결되는 사람이 나경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을 띄워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시하는 것은 정당 정치라는 것은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인 몇몇이 지금
한국의 정치세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구속에서 풀어주지 말자 이런 거는 조원진도 있어요. 조원진은 중국 영향도 강한 그런 친박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뭐 여시제를 만든 것도 그 인테리어 회사, 중국에서 돈 번 인테리어 한샘이든가요 이름이, 그 회사 때문에 이 여시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당히 그 친중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여러분 홍석현 씨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혁명당이라는 건 창당 선언을 했는 걸 보니까요. 그 주축에는 전광훈 목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랑제일교회라는 것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참 낯이 뜨겁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저는 자발적인 헌금 그래가지고 제일교회를 띄워주는데 헌금을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민혁명당 그것을 가칭으로 해가지고 딱 걸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온 몇몇 얼굴들을 보면요. 정책적으로 과연 이게 보수인가? 이게 중도 보수로서 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광훈 목사가 4천 명 정도, 전국 규모로는 4천 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교인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마치 전국의 힘이 센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2006년도에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사업에 연관돼가지고 그 땅 문제로 얽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구역의 주민들은 90%가 찬성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주민들은 문제가 됐는데 그 전광훈 목사의 문제는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82억 원을 보상금 주겠다 서울시에서 그랬는데 그것의 7배에 해당하는 563억 원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어떤 합의가 됐는지. 근데 그 다음에 코땡땡에 걸려 있게 돼요. 그 이유는 뭐 강당을 막 교인들이 거기 가서 묵고 살고 막 이러니까 거기 누적 확진자들이 많이 생긴 게 되는 거예요. 전 목사도 거기 확진자가 됐었죠. 근데 이 신도들이 4천 명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광화문 집회가 굉장히 전광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광훈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김무성과도 상당히 주고받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세라고 그러죠. 권력지향형 사람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김무성 씨 사람은 전남방직 또 친일파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 이 사람은 개신교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뭐 지배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지향형의 사람이라는 거죠, 원래. 근데 목사님도 여러 타입이 있죠. 그리고 이런 분이 이제 WCC 운동 뭐 이런 것과 교합되게 되면 진짜 전 세계의 중국을 겨냥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그 선교 또는 전도 이런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일단 그 명칭이 국가혁명당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줄 수 있는 그 당명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의 자료로서는 현 교황도 프란체스코 교황도
종교가 없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개신교 신자나 또는 카톨릭 신자들 그럼 어떻게 되라는 말이냐 이런 문제가 나죠. 과학적으로 말해서 신은 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서양 사회에는 많고 심지어는 외계인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신이 뭐 외계인도 만들었다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 교황의 발언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 중심 그러니까 개신교 플러스 가톨릭 둘과의 관계가 안 좋든 간에 그 문제가 있고요.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개신교 쪽 강성 개신교에서는 김무성 씨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일파로 유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났을 때 일본 관광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 정서, 다수의 정서를 해치는 그런 발언을 아무 생각 없이 한 겁니다. 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김무성과 비슷하게 황교안도 마찬가지예요. 황교안도 당시 만약에 그 자위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입국을 한다 그러면 나는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그 국민 정서에 위반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너무 좋아하겠지만 한국 사람들도 한반도의 다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침략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데 한 나라 일국의 그런 어떤 뭐 총리 자리나 이런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이 사람은 그 이준석과도 친하지만 김무성과도 친하다는 거예요. 또한 유승민 이 사람은 유시민과도 친해요. 같은 유씨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당 정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인물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전자식으로 개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하는데 그 노무현 때뿐 아니라 문재인까지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 이 사람이 전산 조작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이 선거 부정이 지금 미국에서 막 그 문제가 일어나서 그 트럼프 쪽에서는 그 선거가 조작이 됐구나 부정선거를 했구나 이런 게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박이라는 김재원 이 사람도 사전투표의 문제도 덮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근데 사실 김어준은 이 사전투표나 이 개표 문제, 전자투표 이런 거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2015년도에 뭐라 그랬냐면 유럽식처럼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쑥 들어간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특수사정에 대해서 이게 부정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들 노무현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자유당 이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 고 변호사 이분은 기독교 중심으로 한반도를 통일하자 뭐 이런 쪽 사람이긴 한데요. 선거에 나오면 실패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포장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심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고영일 총재라고 그러시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 사랑의 불식착도 상당히 그 인기를 몰이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드라마가 재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북한을 위화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배됐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굉장히 고수하는 그런 측에서 지금 기독자유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전광훈 목사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혼란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기독교 쪽인 사람이긴 한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특수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라는 것은 나와 다를 때 사랑하려면 이해를 해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건 감성적인 부분이고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이해하라는 부분은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자유당이나 전광훈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은 이해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못한 것을 막 분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대한 이슈가 미국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중국전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더 중시가 돼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된 차이나타운 중국인 부동산 투자 문제 이런 문제를 끌고 나와야지 대중 정서에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혁명당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친중적인 행보를 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그다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무리 기독교 중심의 그런 어떤 자유주의 이런 것을 내세우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또는 원래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얘기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한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어 차별이 아니죠. 성땡땡자.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가지고 지금 차별반대법에 반대한다. 이런 걸로 뭉뚱그린 거예요. 근데 차별 속에 들어가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라 그러면 뭘 차별한다는 건지 이 규정이 불확실한 걸 가지고 그 다리를 한쪽을 닐다운이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여주면서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책도 없고 박근혜 석방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대북 강경한 것만 가지고 지금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주관하고 있는 국민혁명당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10명 중에서 2명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정치세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냐는 거죠.